네,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 후보님들의 농정 비전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발표 시간은 각각 6분으로 제한하며 후보님들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0만 농업인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준비된 원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 식물 공급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식량 안보 문제가 당면한 안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그 주축에는 결국 우리 농민들과 농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미 선진국으로 평가될 만큼 총량은 충분히 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지향해서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산업 영역 내에서 농업이 마치 한때는 공업 또 지금은 수출 기업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그 토대 역할을 하느라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 집안으로 따지면 큰아들은 많이 배워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또 거기다 더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게 됐지만 막내가 희생을 해서 큰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러면서도 삶은 매우 팍팍하고 척박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상상이 듭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의 총량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가 구성원들 또 국가 산업 경제 각 영역이 균형을 맞춰서 함께 잘 사는 희망을 가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존 자체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절대 빈곤은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질 높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농업에 대해서 도시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촌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또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고가 정책을 유지하느라 농업과 농촌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농촌으로 농업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도시의 실업 압박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바로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균형 발전을 지금부터라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도 역시 지방에 대한 농촌의 지원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균형 발전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지방은 농촌을 중심으로 소멸해가고 수도권은 인구 과잉으로 폭발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도 역시 농촌에 대한 지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대한 지원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고 또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농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기후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지키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이름에는 말씀드렸던 농업인 농촌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근본 바탕입니다. 세계는 갈수록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환경의 위기 앞에서 자연과 환경을 지켜내는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 흡수원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회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가 핵심 전략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합니다.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농정 비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 여러분께서 일손, 가격, 재해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피해를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이를 위한 근본 대책의 마련, 재해 비상대책의 수립을 통해서 농민 여러분들께서 일손 걱정,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비료, 사료 같은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 놓겠습니다. 둘째, 헌법을 준수해서 농업을 식량 안보 산업으로 적극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니까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량 안보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 식량 자금 목표 60% 달성, 식량 안보 직불제 도입을 해서 식량 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 기반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탄소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경축 순환농업, 지속 가능한 축산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서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거의 10분의 1에 불과한 농업 직불금을 최소한 그 중간 정도까지는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주요 산업인 축산과 사료 산업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해서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의 소멸 위기는 국가적 위기가 됐습니다. 지방은 소멸하는데 도시는 팽창해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인재 육성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려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정 비전을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재정입니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과 농통장의 수당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동안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었던 실력 유감없이 농정에서도 발휘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촌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하고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저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님께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후보님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완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윤석열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4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230만 농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 한농영 창립 34주년을 맞아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농연은 전국 최대 농민 단체로서 1987년 설립 이래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발전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야도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야말로 정말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는 속출하고 또 여기에 농업인의 그 고령화까지 더해져서 농촌의 소멸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을 모두 향상시키는 맞춤형 농업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해 드리고 또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미래형 농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쌀, 밀, 보리, 콩 같은 기초 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자급의 목표치 확실하게 달성해 놔야 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서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고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 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맞춤형 농기계 개발 보급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그리고 영농 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도 꼼꼼히 챙기고 여성 농업인의 영농법인, 사회적 기업의 창업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형 방문 진료도 확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농업, 경축 순환 농업, 지속 가능한 생태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와 군 급식에는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생산 유통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 어업, 축산 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우리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 기간 산업이자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미래의 기회는 농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 농업의 미래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모두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님께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께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4만 회원 여러분,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230만 농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시고 대통령 후보들 초청해 주신 이학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뵈러 오는 그 마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취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업과 농촌이 어렵다는 얘기만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정권을 3번이나 주고받는 동안에 과연 농업 정책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농가 인구는 2000년 400여만 명에서 20년 만에 23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농업 경영주 10명 중 7명은 60세 이상입니다. 40대 이하는 7.2%에 불과합니다. 젊은 농민 비중은 10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소득은 또 어떻습니까? 한 달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구가 10가구 중 7가구입니다. 20년 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19년 45.8%, 쌀을 뺀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생산 구조로 중소농은 몰락하고 농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 대란은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현 상황을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 위기로 규정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 정책의 녹색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색 대전환 5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태 농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식량 자급을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생태 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 농업으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 차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존할 것입니다. 또 지역 구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지역 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농민이 주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마이크로 바이옴 농법을 지원해서 경축 순환 생태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농지를 농지답게 만들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한 강제 처분 및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 총량제를 실시해서 농지를 보존할 것입니다.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국가 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 자급률 30%까지 높이겠습니다. 토종종자 보호 육성으로 종자 주권을 강화하고 토종 농산물의 공공수매를 지원하고 생물종 다양성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심상정 정부는 모든 농어민들로부터 농어민들에서부터 월 30만 원의 현실 가능한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보장 정책으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두텁게 조직하고 최저 가격을 보장하며 사전 계약 재배 방식의 공공 조달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 직불제를 연간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기본형 직불제 중 소농 직불금 비중을 50% 확대하고 친환경 경관 보전 등 선택형 직불금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먹거리 기본 원칙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먹거리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매년 평균 273명의 농민들이 농작업 과정에서 사망하고 계십니다.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 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해서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주치의 제도와 마을 순회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일면 1초 중학교 절대학교 유지 육성 그리고 농촌주민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농촌지역에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읍면 버스 무상 공용제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 인력 배치로 여성 농어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수검진 확대하고 농업 정책의 수립과 예산 집행에서 성인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확충하고 과감한 농정 개혁으로 자치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농정은 농민은 없고 중앙정부와 관료만 있는 농정이었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가장 먼저 농업회의소 설립 방안을 통과시키고 지역과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재생과 활력을 위해서 예산 편성, 집행 권한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치분권 농정의 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확대 강화해서 삼농, 그러니까 농업, 농민, 농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집행할 수 있도록 농정을 혁신하겠습니다. 농정의 녹색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임기 내에 농업 예산 5%를 달성해서 녹색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14만 한농련 회원 여러분, 모두가 농업이 중요하다, 농촌을 지키겠다, 농민을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번갈아가면서 집권했던 양당이 내놓았던 약속이 지켜졌다면 우리 농업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업을 지키는 힘은 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의지에서 나옵니다. 저 심상정은 농업정책의 녹색 대전환을 이뤄내고 농업 강국으로 나갈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저 심상정 정부와 함께 농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전환을 함께 이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상정 후보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식량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곡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국제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의 농업을 정부가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서 떼오는 겁니다. 근데 당장 뭐 예를 들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상기온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곡물 가격은 뭐 서너 배 폭등할 겁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나쁜 나라가 그러한 곡물 대량 생산국이라면 우리나라에게 곡물을 아무리 돈을 줘도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식량의 무기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로 여기고 정부는 단단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6가지 추진 정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행의 기본형, 선택형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1유형은 식량 자금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은 농업 생태 및 농촌 경관을 위한 직불제, 그리고 3유형은 농촌 공동체 유지 및 사회 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에 부합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곡물 수급 대책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바로 두 번째 일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 자급률 목표에 대해서 수립, 추진, 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또 농업 통계 전문 인력 재배치 확충으로 식량 안보 확보의 기초가 되는 농업 통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입니다. 계약 재배 확대하고 유통 정보 제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가격 불안정하니까 농민분들, 소비자분들 모두 다 사실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이걸 다 연계해서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파종 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해서 생산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검토해 보면 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는 농업 인력 확보입니다. 사실 지금 농촌 인구 고령화, 청년층 유출, 그래서 농업 인력 부족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상설로 농업 인구 충원 기구를 설치해서 일손 부족 없도록 하고, 또 파종이나 수확이나 이런 경우에 특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인력이 집중되는 게 또 농업의 특성이니까 상시 고용이 어려운 이런 중소농들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인력을 그 당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도 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재해 보상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마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지면 이런 재해 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그 강도도 세질 겁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률이 지금 현재 38.9%에 그치고 있는데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서 농작물 재해 보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그래서 이런 보험료 자부담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가입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상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6번째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을 저는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GMO 완전 표시제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불완전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실 큽니다. 그래서 GMO 관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GMO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이제는 구축해야 될 때입니다. 요즘 보면 뭐 블록체인 같은 게 나와서 사실 어떤 농작물에 대한 그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하는 건 굉장히 쉽고 그리고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식량 문제가 단순한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 안보다, 그런 차원의 접근 방법을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농업이 말로만 6차 산업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6차 산업이 되어서 많은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도록 농업의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또 미래에도 정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지역의 교육, 의료, 환경 수준의 개선, 또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키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농어촌에 있는 그 공공의료시설을 포함해서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동시에 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태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 농민신문, MBS 한국농업방송이 주관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전 비전 발표회 사회를 맡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신현유, 아나운서 김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